자, 안녕하세요. 경제학을 담당하는 장성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이시긴 하겠지만 저도 사실 대학이나 다른 학원에서 강의 많이 했는데요. 이 합격의 법학원은 사실 처음이거든요. 근데, 뒤에 계신 교수님들도 다 반갑고, 여러분도 반갑고, 그리고 사실 인간들이 이런저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신림동이 이래저래 기가 좋대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이렇게 합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 합격의 법학원 자리가 가장 합격의 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또 뭘 하는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평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험 추세를 보니까 한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난이도가 약간 어떻게 보면 중하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김동민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잘 따라만 오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이 그냥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1분간 경제학이 뭐 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이렇게 잘 안 좋아요. 물론 세계 경제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게 왜 안 좋을까 이걸 이제 분석을 하려면 렌즈를 가지고요. 크게 볼 수도 있고 조그맣게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경제 주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소비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소비의 주체고요. 기업은 이제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그걸 조율하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가지고요. 뭔가 만족, 행복을 누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효용이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소비할 때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살 수 있는데 소득이라는 제약에 빠져 있고요. 생산자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가 이윤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생산자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생산함수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부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정부도 이걸 행복이라고 할게요. 정부도 근데 이제 재원이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세라는 아니면 정부의 세수입이 주어진 거 가지고 정부가 지출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어진 여건에서 극대화 또는 극소화 이런 행동을 하게 되니까 여기 약간의 수학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간단한 미분만 사용하면 되지 복잡한 걸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집약해서 나타낸 게 바로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여기 어떤 사과라는 게 있고요. 사과의 가격이 있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 수요 곡선이라고 그러고 생산 공급하는 걸 공급 곡선. 이걸 배우는 게 이제 미시경제학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시경제학은 뭡니까 하면은요. 이걸 전체를 다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쫙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요. 집계하는 거예요.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탈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총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거시경제 그림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요. 우리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재화를 다 집계해서 더해서 서메이션 합하는 것이고요. 여기요. 가격을 다 합해요. 서메이션 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물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재화를 다 합하게 된 거 이거를 이제 GDP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국민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니까 이쪽이 실업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쪽이 인플레이션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인데 거시경제학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계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aggregated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총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A자를 이렇게 붙여서 AS 곡선, AD 곡선.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학은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고, 거시는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 더 나아가서는 경제 성장 이런 것을 다루는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미시에서는 거시보다는 좀 더 약간 수학을 사용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연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시는 약간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오히려 재미있겠죠. 실업률이 왜 높고 인플레이션이 뭐고 이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을 요하지는 않아요. 이쪽은 오히려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같은 좀 재미있으라고 이제 그런 학파 얘기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경작은 뭐 예습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복습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 반과 뭐 요약 정리 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뭐 시간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선택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짧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